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말인데도 5천 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일요일에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발표된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또 우려했던 대로 오미크론에 감염된 환자도 오늘 3명 더 추가됐는데 모두 인천교회 관련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일부터 방역 패스가 확대되고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시작되죠. 그리고 내년 2월부터 시작입니다만 청소년도 방역 패스가 있어야만 학원과 도서관에 갈 수 있게 되면서 벌써부터 강제 접종 아니냐는 학부모들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7만 명 넘게 동의했다고 하는데 먼저 이 소식부터 임소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일부터 식당과 카페는 물론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등을 이용할 때도 방역 패스가 없으면 출입이 안 됩니다. 학원과 스터디 카페, 박물관과 미술관, 과학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어기면 오늘 13일부터는 과태료도 내야 합니다. 18세 이하는 다음 달까지만 예외입니다. 2003년 1월 1일생부터 2009년 12월 31일생 청소년들도 내년 2월 1일부터는 방역 패스 적용 대상입니다. 백신 접종 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방법으로는 백신에 맞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부는 청소년과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사실상 강제 접종이 아니냐는 겁니다.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백신 접종은 자율에 맞게 될 것 같아요. 특히 10대 학생들에 대한 접종을 꺼리는 부모가 적지 않아 시행 과정에서 갈등이 커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학원이나 도서관, 독서실처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상점과 마트, 백화점은 방역 패스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백화점이나 이런 쇼핑하는 그런 공간들 이런 데는 예전부터도 한 번도 그런 제재를 가는 거를 못 본 것 같아요. 내일부터는 수도권 사적 모임 규모도 6명으로 줄어듭니다. 비수도권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에서 모임을 할 때도 미접종자는 1명까지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미접종자가 혼자서 식사나 차를 마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청소년 방역 패스를 두고 자녀에게 백신을 맞춰도 되는 건지 불안해하는 학부모들이 많은데요. 궁금한 점들을 한림대병원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 리포트 같이 보셨지만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고3 학생들 수능 때문에 백신을 다 맞히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에 96.9% 접종률이 거의 100% 가까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사망자랄지 중대한 이상 반응 보고가 몇 건 정도 됐었죠? 일단은 이제 고3들 접종할 때요. 일단은 이제 중대 이상 반응이 많지도 않았을 뿐더러 일단은 이제 심근염 위험이 좀 높았다고 해서 했는데 심근염이 15명 발생했는데 전원 다 퇴원해서 특별히 문제 없이 퇴원을 했었고요. 네. 또한 사망자 발생한 적 없고, 일단 전반적인 안전성과 관련된 데이터는 현재 지금 18세 미만에 대한 전체 데이터를 보더라도 오히려 20대나 30대에 비해서 이제 이상 반응 숫자도 작고, 그다음에 이제 중증 이상 반응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낮게 보고가 되고 있어서 어떻든 예.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예방 접종이 안전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망자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이 어떻게 됐었죠? 그러니까 2명이 있었는데 1명은 이제 백혈병에 의한 사망으로 밝혀져서 일단 인과관계는 없다라고 밝혀졌고요. 한 사례는 11월 17일 날 보고된 사례인데 네. 아직 역학조사하고 부검이 끝나지 않아서 아직 결과 보고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우리나라보다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더 높은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상 반응 보고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 현재 이제 10에서 17세 같은 경우에 이미 50%의 예방접종을 넘겼고요. 네. 스페인 같은 경우는 거의 80% 이상의 접종이 맞춰졌는데 전반적으로 심근염에 대한 보고들이 좀 있기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상 반응 전반적인 숫자가 이제 16에서 17세가 제일 높고 오히려 15세 미만에서는 심근염의 빈도도 떨어진다고 돼 있고 네. 특히 남자 아이들에서만 주로 발생을 했었고요. 또한 사망 사례가 거의 없었고 또한 전반적으로 안전성은 괜찮다라고 외국 사례에서도 보고가 됐습니다. 예. 근데 아이들은 코로나에 걸려도 가볍게 지나간다는데, 그러니까 백신을 맞아서 생기는 이득보다는 백신 때문에 생기는 리스크가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학부모들도 적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미국 결과들도 이제 델타 변이가 유행하고 나서 예방 접종을 한 청소년하고 예방 접종하지 않은 청소년을 네. 비교했을 때 입원율이 예방 접종하지 않은 청소년이 10배 이상 발생을 했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델타 이전에는 위중증 환자가 보고된 적이 없는데 예. 델타 이후에 9명의 위중증 환자가 실제로 입원해서 상당히 이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회복이 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델타 변이 이후에 전반적인 병독성이 강화된 건 맞는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또 논란이 가장 되는 장소가 학원, 뭐 독서실, 네. 도서관 같이 아이들이 매일매일 공부하러 가는 그런 곳인데 마스크 벗고 뭘 먹거나 마시는 곳이 아닌데 왜 식당보다 더 강하게 적용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학부모들 사이에서 나와서요. 이 전문가가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학원에서 있는 시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어떤 예. 스터디 카페나 이런 데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잘 한다고 하지만 일부 마스크 착용이 좀 흐트러질 수도 있고 또 친구들과의 대화나 이런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도 학원이라든지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그런 다중이용 시설에서의 집단 발병 사례가 계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서 특히 아이들이 예방접종률이 낮은 상황에서 집단 발병이 벌어지다 보니까 일단은 아이들의 접종률을 올리는 측면들도 있지만 그러한 곳에서의 네. 방역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또 하나가 48시간마다 음성 확인서를 내면 되는 그런 네. 약간 선택지를 준 셈이라고 정부는 이야기하지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선별 진료소는 운영 시간이 제한이 돼 있고 또 줄도 길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다고 느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뭐 대책이라든지 대응 방안 같은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선은 이제 예방접종에 동참해 주시기를 우선적으로 권고를 드리고요. 예. 만약에라도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가 된다면 이제 정부 차원이나 또는 교육부 차원에서 검사할 수 있는 공간들을 뭐 학교 주변이라든지 네. 또는 학원 주변에 이제 많이 만들어서 검사를 하게 하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일단은 우선은 지금까지 예방접종이 안전하다고 이미 많이 알려졌고 그에 대한 데이터도 충분히 쌓여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안심하시고 접종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궁금한 점들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